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먹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의 투자와연금센터와 함께 연금 많이 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특집을 기념해서 시청자분들을 위해 마련한 이벤트가 있는데요. 잠시 안내를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특집 연금 더 많이 받는 법 5부작 이벤트에서는 여러분들의 연금 관리와 투자에 도움되는 도서와 더불어 치킨, 커피, 그리고 잡지 1년 구독권도 준비했습니다. 추첨을 통해 총 100분께 선물을 드리려 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제목 아래 설명란 보시면 자세한 이벤트 응모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매 회당 20명씩 추첨하오니 많은 응모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는지요? 이번 이벤트에 많은 관심과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윤치선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3가지 방법인데요. 사실 연금 계좌 그러면 뭐 활용한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그중에 딱 3가지 중요한 것만 꼽아오셨어요. 어떤 방법인지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저희가 연금 계좌라고 하면은 그 안에 이제 연금 저축도 있고 IRP도 있거든요. 그 연금 계좌들을 활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일단은 세액공제를 통해서 돈을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는 부분, 이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퇴직금을 실제 퇴직하는 시점까지 가져가는 어떤 운반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많죠. 해외 투자의 아주 절세 효율적인 툴, 그걸로서 연금 계좌를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3가지 활용 방법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가지 방법을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세액공제도 받고 노후자금도 불리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그냥 처음 시작할 때는 이 연금 계좌를 주로 이제 세액공제 받으려고 많이 시작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어떻게 해서 이제 노후자금 만드는 것까지 이어지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제 뭐 세액공제도 간단하게 짚어드리면 사실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연말정산할 때 한번 세게 이제 토해내시는 분들이 그다음에 바로 가입하시거든요. 일단 그래서 다 가입을 해요. 뭐 연금저축 또는 IRP 이제 가입을 이제 바로 하셔서 이제 하면은 연말정산 때 확실하게 좀 다르거든요. 전하고. 하는데 이제 세액공제율은 사람마다 다르죠. 정확히는 소득마다 다른데 근데 5,500만 원 이상 이제 연간 버시는 분들은 이제 13.2%로 세액공제를 해주고, 그 이하이신 분들은 이제 16.5%까지도 해주죠. 어쨌든,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만 따져도 사실은 유리하고요. 사실 뭐 어디 가서 요즘에 13%짜리 상품이 있겠습니까? 금리가 낮기 때문에 그런 상품이 없는데, 이거는 넣은 만큼 돌려주니까 확실한 어떤 절세가 있기 때문에 유리한 거고요. 근데 이거를 모아둔 돈을 가지고 잘 운영하면 노후자금을 모으는데 이게 다른 일반 계좌보다 특히 더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 일반 계좌 같은 경우는 이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뭐 뭘 샀다가 팔았는데 이득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죠. 물론 이제 국내 주식은 지금까지는 비과세입니다. 이제 몇 년 뒤에 이제 세금이 생길 예정이긴 합니다. 하죠. 일단 뭐 현재까지는 비과세. 현재까지는 비과세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들 뭐 채권이라든가 아니면 뭐 주식도 해외 주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고 팔아 가지고 이제 그 차익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 되고 또 이자 나오는 거, 그 배당 들어오는 거 이거 다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연금 계좌는 세금을 안 냅니다. 아예 안 내요? 아예 안 내는 건 아니죠. 그렇죠. 정확히 표현드리면 과세 이연. 과세 이연. 이연은 이게 늦춘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금을 지금은 안 내는데 나중에 내기는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게 그러면 뭐 나중에 내긴 낼 거면 뭐 특별히 더 유리한 게 있느냐? 자, 이거는 투자에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원금과 수익의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원금이 100만 원인데 10%가 나면은 10만 원 수익이 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 원금에서 뭔가를 떼고 예를 들어 뭐 벌어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세금을 떼고 들어가면은 그만큼 원금액 자체가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똑같은 수익률이 나도 벌어들이는 수익 자체가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 샀다 팔았다 할 때 세금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이게 수익률이 더 높아질 예.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되는 원금 자체가 계속해서 높아지기 때문에 이게 한두 번은 모르겠는데 10년 혹은 20년 동안 투자를 반복한다면 예. 무시할 수 없는 차이가 됩니다. 그래서 노후 자금을 좀 더 많이 모을 수 있는 그런 계좌로서 활용할 여지가 충분히 예. 있는 거고요. 과세 이연이라는 게 그냥 한 해 두 해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죠. 장기로 이렇게 하게 예. 되면은 상당한 수익률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된다. 예, 예.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겠네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준비해 오신 얘기가 되겠고 두 번째 또 어떤 얘기죠? 자, 이제 두 번째 얘기는요. 그 아까 제가 뭐 퇴직금을 운반하는 운반책의 역할을 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뭐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도 좀 있었죠. 한 회사를 다니면 이제 퇴직할 때까지 정년 퇴직할 때까지 다니는 경우가 꽤 있었고 네. 뭐 대부분이 지금도 그랬죠 예전에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새는 직장을 또 많이 바꾸기도 해요. 예. 네. 특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벤처기업 다니면서도 많이 바꾸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솔직히 저도 뭐 이게 첫 번째 직장은 아니긴 합니다. 네. 예, 어쨌든 이럴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퇴직금이거든요. A 회사에서 B 회사로 옮기면서 퇴직금을 주는데 네. 이거를 사실 그냥 이렇게 써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퇴직할 때는 네. 마지막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 말고는 남아있지 네. 않은 거예요. 그게 얼마 안 돼서 노후자금으로 활용하기는 좀 애매하고 그래서 뭐 이제 대출 갖고 나면 없고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 연금 계좌,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IRP인데 네. IRP를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잘 활용하면 이직 시에 받았던 퇴직금을 차곡차곡 그거 모아서 갈 수가 그러니까 거기다 있습니다. 이제 쌓아 놓을 수 있는 예,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쌓아놓을 수 있고 특히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예. 올해 제도가 좀 바뀝니다. 음. 그러니까 이제 4월달에 제도가 바뀌는데 예. 기존까지는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퇴직금 제도가 기존에 퇴직금 제도가 있고 예. 퇴직연금 연금, 제도가 예. 있거든요. 기존에는 퇴직연금 제도에 가입한 회사 근로자분들은 퇴직할 때 받은 돈을 IRP에 무조건 넣었어야 네. 했습니다. 네. 근데 4월달 이후로는요. 퇴직금 제도인 회사에 다니던 분들도 이직할 때 받은 돈을 다 IRP에 무조건 일단 이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제도가 바뀌는 부분이 그건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4월부터 바뀌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IRP에 그렇게 다 퇴직금이 다 들어가 버리면 예. 그건 찾았으면 안 되는 건가요? 어떻게 돼요? 이게 원칙적으로는 퇴직연금, IRP도 퇴직연금이잖아요. 네. 퇴직연금은 찾았을 수가 없는 게 원칙입니다. 없는 게 원칙인데, 그래도 내 돈인데 그래도 찾았으면 안 돼요. 예. 아유, 뭐 가능은 하고요. 예, 예. 그러니까 특정 사유가 있습니다. 그 특정 사유가 있는데 예.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인 거죠. 이제 예. 근퇴법에서 인정하는 사유로 뭐 기본적으로는 천재지변 같은 게 있고요. 그다음에 가족이나 내가 아픈 경우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파산, 개인 파산 이런 게 있죠. 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뭐 전세 보증금이 필요하다 이런 예. 경우도 인출을 할 수 있게 허용합니다. 부분 인출도 되고요. 네.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인출이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근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찾아야 되겠다. 뭐 그러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전체 해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 해지를 해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그 제가 앞에 이제 과세 이연된 부분을 네. 설명을 드렸는데 예. 이 이연된 세금을 다 토해내야 되는 거죠. 이 퇴직금이 들어간 경우는 원래는 퇴직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IRP에 넣었기 때문에 그 퇴직소득세를 안 내고 넘어간 건데 해지를 하게 되면은 냈어야 했던 퇴직소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퇴직소득세가 그럼 몇 프로냐?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면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예. 예. 이게 그 몇 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지 소득이 얼마였는지에 네. 따라서 달라서 그건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예. 됩니다. 그 상세한 내용은 우리가 이제 저희 예. 두 번째 예. 회차에서 퇴직금 받을 땐 이걸 꼭 따져보자. 뭐 예. 여기서 한번 좀 다뤄본 적 있어요. 그걸 좀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퇴직금을 이제 IRP에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당장 이렇게 인출하지 않고 그럼 쭉 은퇴할 때까지 운용을 한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찾을 때 이때는 이제 뭐 어떻게 연금으로 이제 받으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연금으로 받으셔도 되고 이제 네. 일시금으로 받으셔도 되는데요. 그래요? 예. 예, 근데 두 개의 차이는 그러니까 세금 차이입니다. 음. 그 퇴직금만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예. 말씀드린 대로 퇴직소득세 안 냈던 거로 내시면 되는 거고 일시금으로 받을 때는. 예.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 그 연금소득세를 내는데 연금소득세는
퇴직소득세에서 무조건 이제 30%를 깎아줍니다. 그러니까 퇴직소득세율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실효소득세율이 10%였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보다 이제 7%니까 30% 깎은 7%만 연금소득세를 내는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예. 10년 이상 연금을 받으면 10년 차 넘어서는 분은 60%를 깎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연금소득세는 저렴한데 다만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퇴직금을 운용을 할 거잖아요. 네. 지금 당장 찾는 게 아니면 운용을 하는데 운용에서 발생된 수익이 있습니다. 네. 이 수익은 약간 세금이 다릅니다. 이거는 퇴직금이라고 보질 않기 때문에 수익은 그래서 이거를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 소득세 16.5%를 내야 되고요. 네. 이거를 연금으로 받으면 나이에 따라서 다른데 이제 3.3에서 5.5%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그 IRP 계좌니까 다양한 성격의 또 자금이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 운용 수익도 있고 원래 퇴직금도 있고 뭐 운용 수익도 생기고 뭐 이러면 또 이제 뭐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세액공제 받으려고 또 이렇게 그럼 같이 넣는 있을 수 경우도 있죠. 있고 예. 막 이런 자금들이 많으면 이렇게 찾을 때마다 좀 이게 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좀 조건이 어떻게 돼요? 예, 조건이 좀 달라지고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퇴직금만 들어있다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제 방금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예. 그 세액공제용으로 넣은 거에다가 퇴직금도 거기다 같이 받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분들 많고요. 그러면 뭐가 먼저 나가는 걸로 할 거냐?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무조건 투자자 위주입니다. 투자자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제도가 돼 있고요. 예. 제일 세금이 적은 것부터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로 나갈 건 세금이 아예 없는 게 나갑니다. 세금이 아예 없는 게 있냐? 그럼 그건 뭐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액공제 목적으로 돈을 넣는데 세액공제 해주는 한도보다 더 많이 넣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은 IRP를 예를 들면은 연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예. 넣을 수 있는 돈은 1,8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보다 많이 넣은 분들이 있으면은 1,000만 원 넣었으면은 300만 원은 세액공제 못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 나중에 찾을 때 처음 찾은 300만 원은 그게 나간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원금은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300만 원은 비과세고. 예.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가 빠지는 걸로 가정을 하느냐? 그 다음으로 이제 싼 게 대개는 이제 퇴직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이제 퇴직금 들어갔던 게 빠지는 거라고 가정을 하고요. 예. 이제 그거 다음이 이제 뭐냐? 그러면은 세액공제를 받은 원금이 있고 운용 수익이 있는데 네. 이 두 개는 세금은 같기 때문에 묶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 두 개가 그 다음 빠지는 걸로 가정을 합니다. 요거는 기타 소득세를 내거나 이제 하는 거죠. 아니면은 네. 뭐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겠지만 예. 그렇게 가정을 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 중에 이제 두 가지 이제 그렇습니다. 알아봤는데 이제 마지막 남은 한 가지 더 방법이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 어떤 거였죠? 예. 자, 해외 투자를 하고자 하실 때 네. 절세하면서 투자할 수 있다. 이게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연금 계좌에다가 해외 뭐 상품을 넣으면 세금이 좀 적게 나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일반 계좌에서 이제 해외 펀드를 투자를 하면은 네. 이익에 대해서 15.4% 이제 세금을 내게 되는데 네. 연금 계좌는 뭐 아까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과세 이연이 된다는 부분, 그것 때문에 원금이 더 많아져서 자산 형성에 유리하다는 부분 설명을 드렸고요. 예. 나중에 이제 연금 소득세를 내는데 그게 또 3.3에서 5.5%라고 설명드렸지 않습니까? 예. 15.4%하고 비교해 보면 상당히 싼 거기 때문에 뭐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연금 계좌에서 투자할 수 있는 해외 펀드 뭐 이런 게 다른 계좌에서 하는 것보다 좀 적다는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때요? 전에는 그게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상황이 또 바뀌었어요? 예, 상황이 좀 바뀌었고요. 예. 이제 그 바뀐 상황 자체는 아무래도 투자자분들이 점점 해외 투자를 많이 하게 됐다는 점이 있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해외 펀드가 나오고, 근데 연금 계좌가 싸다는 걸 알다 보니까 왜 연금 계좌는 해외 펀드가 적냐라고 항의하시는 고객분들이 생겼을 겁니다. 당연히. 예. 그러면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죠. 당연히 만든 거고요. 네. 요즘에는 연금 계좌에서 웬만한 해외 펀드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 그래요? 예, 네. 특히 뭐 해외 ETF까지 웬만한 건 다 됩니다. 아, 그래요? 제가 업데이트가 안 된 그런 정보를 갖고 있네요. 예. 일부 또 안 되는 뭐 ETF 같은 건 안 되는 것도 있다고 그러긴 하던데. 예. 예. 제가 아까 마지막에 뭐 해외 ETF 잠깐 말씀을 좀 전에 드렸는데 해외 ETF 같은 경우에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외에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ETF는 여기 연금계좌에서 투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방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뭐 밤에 이제 일어나셔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미국 시장에. 네. 미국 시장에 상장된 ETF, 뭐 홍콩에도 있고, 뭐 싱가포르에도 있고, ETF들은 나라마다 상장이 되는데 이거는 연금 계좌에선 안 된다. 네. 그것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국내 상장된 것만 되는데 그거에 음. 다 되는 건 아니고 인버스나 리버스는 안 돼요. 또 위험한 또 상품들은 안 되는군요. 너무 위험해서 안 예. 되고. 그리고 이제 IRP 같은 경우는 퇴직연금이기 때문에 이제 파생 상품 투자 비율이 많은, 그러니까 70%가 넘는 그런 ETF도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뭐 이제 원자재 ETF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좀 이제 안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세제상의 이익이 설명드렸듯이 많기 때문에 점차 연금 계좌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오늘은 연금 계좌를 활용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연금 계좌를 활용하시면 세액공제뿐만이 아니라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을 이원할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해외 펀드도 절세를 받으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하시는데 굉장히 유리한 계좌입니다. 잘 활용하셔서 보탬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윤지선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